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키보드 엔터키를 눌렀을 때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이제 어떤 동작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렀을 때 불리언 LED가 만약에 처음 값이 거짓이었다고 하면은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참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거짓이 돼서 이렇게 토글되는 동작을 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키보드의 이벤트를 키보드에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능을 쉽게 구현하도록 랩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연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입력 디바이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마우스하고 키보드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키보드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수집, 입력 데이터 닫기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키보드 이벤트를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테스트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패널은 크게 세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키보드의 입력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디케이터를 하나 이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LED가 있어서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이 불리언 LED 값이 이제 참 거짓 이렇게 바뀌게 동작할 거고요.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컨디션이 되겠고, 아래 같은 경우는 참 조건인데 엔터키를 눌렀을 때 이제 거짓으로 바뀔 때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VI를 정지하기 위한,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이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벤트로 처리 안 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값을 토글링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에서 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우선 화일 루프 바깥쪽에서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 이 키보드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호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된 함수의 참조 번호를 출력으로 인가받아서 화일 루프 안에서는 100ms 중마다 이제 한 번씩 폴링을 하면서 입력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출력 데이터 타입이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입력 데이터만 취하고 싶기 때문에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리턴이라고 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리턴하고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불리언 값을 not 함수를 이용해서 반전시킨 다음에 그 값을 이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의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운영합니다. 그러면은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값 신호라고 하는 이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면은 이 이벤트 케이스가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전된 값이 이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 되게 동작을 하겠고요.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화일 루프를 정지하고 나서는
키보드 초기화하고 이제 페어를 사용하는 입력 디바이스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참조 번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 자, 폴더에 키보드 이벤트로 불리언 인디케이터 표시하기라고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건데요. 구조 카테고리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위에 쪽 화일 루프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자,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자, 정지 버튼이 있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자, 프로퍼티에서 폭과 높이를 자, 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겠고요. 다시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여기에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 여기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관련된 구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화일 루프에서 처리를 해보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자,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연결해 가보시게 되면은 입력 디바이스 컨트롤이 있고요. 자, 여기서 키보드를 우선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키보드 초기화라고 자, 서브 VI 이름을 자, 표시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에라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출력 번호를 화일 루프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항상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사용하기 위한 입력 디바이스 컨트롤 관련된 함수를 미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 수집 함수가 있고, 화일 루프가 정지될 때는 입력 디바이스를 닫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타이밍에서 기다림 함수에서 자, 입력을 1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참조번호, 자,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입력 데이터 수집이라는 함수라고 제가 명시적으로 표현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참조번호를 화일 루프 출력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입력 디바이스 자, 닫기 함수에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석으로 입력 디바이스 닫기라고 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출력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일차원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자, 배열 인덱스 함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여기서는 인덱스 정보를 굳이 선호 안 하셔도 됩니다. 인덱스 정보를 선호하지 않게 되면은 0부터 디폴트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첫 번째 인덱스 값을 뽑아온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 입력 값으로는 자, 불리언 상수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hift 레지스터에는 초기 값은 자,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배열 인덱스 값이 자,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이제 반전시켜 줄 텐데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자,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원소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는 0으로 하겠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retur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return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하면은 자, 이 부분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 부분을 살짝 위로 올리겠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이 관련된 정보를 두 개를 오른쪽으로 배치하겠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엔터키를 눌렀을 때의 값이죠. 그래서 return 값인 경우, 이 배열 인덱스 출력 값이 return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관련된 값을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not 함수를 이용해서 반전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반전된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 그리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 바이패스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PU에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에 관련된 값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 부분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자, 코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에서 살펴본 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요. 이론에서는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질 걸 이제 대비해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와 그 다음에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루프 두 개를 분리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들어 봤고요.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겠고요. 지금은 숫자 2를 눌렀거든요. 자, 2를 누르면은 반응을 안 하죠. 그런데 자,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값이 return이기 때문에 값을 반전시킨 상태가 되겠고, 한 번 더 자,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자, 값이 다시 거짓으로 바뀌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엔터키 키보드를 눌렀을 때 불리언 LED 값을 참과 거짓이 계속 토글되도록 운영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